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명태균 씨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설은 잘 쇠셨습니까, 변호사님? 예, 네. 잘 쉬었습니까? 아이, 그럼요.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고요, 변호사님.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환영하시는 입장일까요? 예, 대단히 환영합니다. 음, 원래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해 왔던 부분이고, 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혹시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명태균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 변호사님이나 명태균 씨에게 먼저 그런 의사를 혹시 전달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 전달한 적이 없고, 네. 우리가 오히려 특검으로 가자. 예,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해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 접견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좀 사전 교감하에 이루어진 접견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그 접견을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박범계 의원 측에서 네. 접견 요청이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그럼 접견할 때 변호사님도 같이 계셨어요? 접견 장소 변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럼 예. 혹시 나중에 뭐 박범계 의원이나 명태균 씨한테 그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자세히는 좀 들으셨습니까? 자세히 듣지 못했고요. 예. 저희들이 그날 박범계 의원님이 2시에 접견을 하고 저희들은 2시 반에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아, 바로 뒤에? 예, 그날. 예. 그때 명태균 씨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는 없었고 제가 나와서 박범계 의원님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아마 차편이 시간이 아마 기차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박범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이 진짜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오해이신 것 같고요. 아. 12월 저희들이 2024년 12월 12일 날 그 핸드폰 세대와 USB 메모리 한 대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른바 황금폰이 들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게 안에 황금폰이죠, 그게. 근데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잘하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로 100% 오해? 오해이시거나 명태균 씨하고 대화하면서 아마 그게 교도관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녹음도 되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아마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에 저희들이 간부 받거나 핸드폰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것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아, 환부 받은 다음에. 예. 그 환부 돌려받은 다음에 민주당에 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잘못 오해한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를 아마 명태균 씨가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았나. 아마 의원님께서 국중에 뭐 바쁘시다 보니까. 그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접견하는 그 사항이 환경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었으니까 근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전에 예. 좀 된 얘기지만 특검이 가동된다면 그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돼야 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 이거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고 민주당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2024년 12월 2일 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정말로 환부받으면 민주당에 그러니까 준다 만다라는 얘기를 혹시 명태균 씨와 박범계 의원이 나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그 추후에 접견을 가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아, 확인을 하실 계획이고. 예. 그 저번에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황금폰 포레시 끝났고 파일 추출 작업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때 단계에서 15만 5천 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도대체 얼마나 양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이후로 그젠가 한 번 했는가 하고 오늘 합니다. 오늘 또? 예. 그런데 그 설 연휴가 끼었었고, 그다음에 포렌식 선별 작업을 마치고 네. 조사를 이제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선별 아마 검찰 사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 명태균 씨와 그 김진태 강원지사 간에 나눈 카톡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 카톡 대화 내용이 그 포렌식에서 파일 추출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된 걸까요? 제가 그 포렌식 선별 작업이 요즘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다른 변호인이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문제가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도를 보면 예. 두 분이 오갔던 카톡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 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고 김진태 지사가 명태균 씨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그 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라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 내용 혹시 명태균 씨한테 들은 바가 없었습니까? 예, 들은 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 카톡 내용에 따르면 김진태 강원지사도 별도로 여기서 용산 사모님이라고 하는 게 김관희 여사 뜻하는 거잖아요. 김관희 여사고 그러니까 소통을 해왔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카톡 카톡 대화 내용이 나왔다면 예. 그건 뭐 사실이겠죠. 혹시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평소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언급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변호사님? 김진태 지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때 뭐 참여를 했었고, 예.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말씀하시죠. 김진태 지사가 컷오프 됐다가 기사 회생하는 과정에 명태균 씨가 힘을 썼다 이런 얘기가 그 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관련해서 얘기 들으신 바도 없었습니까? 그 부분 진술이 있었고요. 예. 본인의 어떤 그 역할 때문에 그랬다라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본인의 역할로 보기 힘들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면 뭐 그때 컷오프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갱선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태 지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 김진태 지사를 갖다가 뭐 공천을 해달라. 이런 그 내용으로 뭐 추천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뭐 공천을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그 요청까지 명태균 씨가 나서서 한 건 아니고 다만 경선은 좀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거죠. 아, 그래요. 변호사님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예. 끊고 저희가 예. 유튜브 연장 방송인데 거기서 좀 인터뷰 좀 이어가도 될까요, 변호사님? 예, 그럽시다. 시간 괜찮으시죠? 그러면 예, 잠깐만 예. 좀 기다려 주세요, 변호사님. 끊으면 됩니까? 예, 일단 잠깐 끊으면 저희가 다시 연락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3부에서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와의 인터뷰 진행하다가 끊어졌는데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예,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진태 지사, 나경원 의원 관련 좀 질문을 드리다가 끊어졌는데 좀 보충해서 예. 이 카톡 내용을 보면 김진태 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된다라는 뉴스를 보내주니까 김건희 여사가 좋아했다. 요 내용인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경원 의원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혹시 명태균 씨한테 들으신 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했다고 하길래 사이가 안 좋았나 싶어서. 자기들 사담하는 행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담으로 한 얘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되고 있죠. 예. 지금 일단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이제 주요한 구성 내용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잖아요. 예, 그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예. 이번 다가오는 2월 17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인데, 그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다시 저희들이 내기로 했고, 아마 그날 준비 기일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증거 조사로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아마 그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저하고도 이제 한 그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바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때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이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예. 그리고 그건 공천을 부탁하면서 준 돈이 아니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이나 재판은 임하는 과정에서도 그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뒷받침할 뭐 증거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결국 그 관련되어 있는 공범자인 김태현 씨가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았고 또 차용증까지 작성을 해주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게 있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요? 예. 결국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출마자들 또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대가로 준 게 아니다. 기소된 사람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목의 돈이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은 결국은 뭐냐면 그 지방선거 출마자 들로부터 사실 그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씨가.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본선 나가면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고 글램카드라든가 이런 제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량 대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이제 그런 것의 대가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자신이 선거에 출마 뭐 홍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한 어떤 그 비용으로 그러니까 미래항공연구소는 김태열 씨에게 이제 이거를 부탁을 하면서 그 비용 쪽으로 이제 일단 돈을 건넨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김태열 이제 씨가 자기들이 공천이 안 되면 예. 돌려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뭐 홍보 활동을 예.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공천을 예. 안 받으면.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 김태열 씨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진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검찰 진술에서는 공천 대가였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놨죠. 아 김태열 씨가? 아, 그럼 말이 다른 예. 거잖아요, 그 얘기는. 예, 틀리죠. 예. 그런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요? 예. 누구요? 실명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예. 노시성을 가진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노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찾아보시죠. 잠깐만요. 그러면 김태열 씨가 민주당의 그 노시성을 가진 의원한테 예. 이건 공천 대가가 아니라 만약에 이들이 공천을 받으면 홍보를 우리한테 맡기면서 그 경비 쪽으로 돈을 건넨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한테 언제 김태열 씨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2024년 10월 16일 날 예. 22시 43분에 김태열 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공익 제보와 관련해 가지고 네. 공익 제보 요건을 갖췄는지를 아마 사전에 이제 판단하기 위한 예. 통화 내역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통화한 것까지 지금 파악이 됐다라는 얘기는 통화 기록을 혹시 확보를 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녹취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녹취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혹시 그 수사 기록 증거 목록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네. 저희들은 일단 확보해 있습니다. 갖고 있다. 예. 잠깐만 2024년 10월이라면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기소된 게 12월 아닙니까? 2024년? 예, 12월 3일 날 기소가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그런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럼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면 왜 그 두 사람을 기소를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김태열 씨가 그 민주당 의원한테 이야기한 내용과 검찰 나가서 진술한 내용은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간단히 정리하면. 다르니까 거기에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의원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검찰은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신빙성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맹태균을 기소를 했고 그 전에 일단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예. 결국은 뭐냐면 이건 맹태균을 구속하고 네. 황금폰을 자기들이 확보하겠다. 네. 그런 압박을 통해 가지고 그래요? 이런 취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튼 민주당 의원한테 김태열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예, 그건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지금 세간에 알려진 거와 다른 내용이 혹시 더 있습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강혜경 씨가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 잡아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진술 자백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예. 강혜경 씨가 공천 대가가 아니었다. 예. 이른바 김영선 씨로부터 받은 세비 2분의 1 반띵이라고 하죠. 아, 세비 말씀하신 거죠? 세비. 예. 세비 반띵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맹태균 씨가 김영선 지역구 사무소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임명된 이후에 일을 합니다. 월급이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급여 및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을
강혜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세간에 알려졌던 게 당시 명태균 씨가 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월급을 수령을 못해서 그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받은 것도 혹시 이 주장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주장에 포함됩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 내용이 예. 강혜경 씨가 2024년 9월 1일 날 김영선 씨에게 문자인지 이메일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파악이 안 되는데 네. 김영선 씨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말고 또 하나의 예. 대가성이 되는 게 그러니까 대선 때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따냈다라는 부분은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까? 틀리죠. 그 사실이 아니죠. 아,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죠.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영선 관련한 그 공천 확정하는 단계에 네. 그 공천관리위원들끼리 아, 표결이 있었다라는 거. 예 표결을 해가지고 예. 공천을 확정합니다. 예. 물론 그 맹태균 씨가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추천을 했었고 뭐 결국 그 윤석열 부부에게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부탁을 하고 뭐 하는 대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표결로서 공천관리위원회 표결로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맹태균의 역량에 의해 가지고 이어졌다라는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저희 그 인터뷰에서 그 대통령 취임 전날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이제 오갔던 전화 통화 내용에 공개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윤상현 의원 부분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상현 부분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강조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는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그 윤상현 의원이 김영선 공천 확정과 관련돼 있어서 네. 윤석열 부부로부터의 이야기를 들었다 손 치더라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 변호사님이 저희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윤상현 의원을 거론하신 바가 있는데 혹시 윤상현 의원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우회적으로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제 보고 민주당 쪽 사람이냐. 아, 변호사님 보고? 예,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저는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 진실, 정의, 국민 쪽 사람이고 맹태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 법률 대리이시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근데 뭘 보고 민주당 쪽 사람이냐라는 말을 했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 쪽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재개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짓말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쪽에서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게 아마 자기들은 불편했던 모양이죠. 그래요? 혹시 혹시 추가로 더 공개될 걸 우려해서 그런 얘기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과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공개될 게 있다면 뭐 우리를 고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고소했어요,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 의원은 고소를 하진 않았는데. 홍준표 시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오세훈 시장하고 다. 아, 고소했어요? 예, 오세훈 씨, 맹태균 씨를 고소했고. 홍준표 씨는 2024년 12월 20일 날, 맹태균하고 저하고 고발로 했더라고요. 고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고발장이 입수되는 대로 바로 무고로. 무고로? 바로 무고로 대응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정스럽고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지금 저희하고 몇 차례 그 인터뷰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 관련 뭐 여론조사 이런 걸 잠깐씩 언급을 하셨는데 네. 혹시 아직도 공개하는 내용이 더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예. 아 근데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그건 뭐 때가 되면 시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시기를? 아 그러면 예. 종류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여론조사 뭐 한 개 더 있다 혹시 이런 주장, 그러니까 종류일까요? 예, 여론조사 뭐 한 거는 많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복당 부탁한 거. 예, 그 얘기 하셨고.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측근이었다는 예. 최모 씨가 예. 예. 2021년 2월 달에 맹태균을 만나가지고 예. 복당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 그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사실로 확인됩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는 것은 물증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 당연하죠. 아 그래요? 예, 그걸 보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파악을 했고 네. 또 맹태균 씨의 입을 통해 가지고도 파악을 네. 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 지금 변호사님이 이제 그 있었던 일이나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예,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직접 하신 적 있습니까, 변호사님한테? 예, 그 박범계 의원님이 접견을 할 때 네. 저희들이 그 뒤에 바로 접견을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입장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명태균 씨는? 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맹태균 씨를 안다라고 네. 하기에는 조금 곤란했을 것이다 입장이. 네. 그래서 모른다. 어떤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 네. 뭐 이렇게 발뺌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네. 그걸 뛰어넘어서 네. 고발까지 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오. 이것들 끝장내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했습니다. 끝장내겠다라는 워딩이 나왔다고요? 예. 어떻게 끝장을 내요, 근데? 그거는 명태균 씨가 예.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겠죠. 아까 그 조금 부분까지는 저하고는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른바 물증 갖고 있다는 그 부분하고 연결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 질문드렸던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만약에 발의가 이루어진다면 예. 특검의 수사 대상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관련 의혹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실까요?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김건희 예. 특검법을 지금 계속해서 그 고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회적인 방법 중에 최고 좋은 게 맹태균 특검법입니다. 그래요. 맹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특검이 가동이 되면 김건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딸려 나오게 돼 있다,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쭉 빨려 놓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협상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특검으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이제 의혹이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법이 발의가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건 들어가야 되는 의혹이어야 된다. 혹시 이런 게 뭐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예. 이거는 이제 기소가 되어가지고 그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저희들은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제 얻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특검을 통해 갖고 이 부분 수사를 재수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김태열은 맹태균이가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네네. 지금 그들이 진술을 통해 가지고 맹태균 씨가 조사를 받았고 또 억울하게 구속도 되고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공익 제보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의원과 이제 그 김태열 씨가 이야기했던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 공천을 말씀하시는 준다.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한 건 없다. 예. 공천 대가로 돈을 이렇게 당긴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좀 마무리하기 전에 그 김소연 변호사 혹시 변호인단에 다시 합류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덜 전에 그 접견을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접견 이후에 설 지나고 난 다음에 합류할지 여부를 자기가 판단해서 통보를 해주게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합류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환영한다. 예. 예, 이렇게 대화가 되었고요. 그렇게 됐군요. 아마 2월 17일 날 공판 준비 기일에 부터 출석을 하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고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인터뷰 모실게요, 변호사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남상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